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가 던지고 간 핫포테이토 때문에 나 미치겠어. 채팅창이 진짜. 뜨겁습니다. 뜨겁네요. 얼마나 뜨거운 주제입니까? 사실 월급 얘기인데. 그렇죠. 이것도 역시 이제 또 네. 가치관이 나타나는 일인데 네. 채팅창에서는 2%가 던지는 신자유주의에 가까운 이런 코멘트가 상당히 폐해를 가져온다. 폐해를 가져온다? 조심해라. 라는 그런 말씀. 아니요, 있었어요. 뭐 2% 말이 맞지 이런 아니요, 뭐 반응들도 그렇긴 많던데요. 한데 저는 왜 그러냐면 네. 사실은 2%가 이런저런 밉상인 얘기들을 많이 던지잖아요. 네. 근데 던지면 그게 밉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건 저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제 생각은 뭐냐면 어떤 사회는 자유주의적인 시각과 예. 사회주의적인 시각이 잘 버무려져서 균형점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제 판단에는 그 균형점이 오히려 너무 왼쪽으로 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예, 예. 그래서 이쪽으로 양념을 쳐야 이 옮겨오겠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책임지고 밉상이다. 밉상입니다. 영상을 보다가는 제가 저를 봐도 내가 봐도 밉상이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저렇게 하지? 아까 전에 그렇게 뭐 그랬던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예.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좋습니다. 다양한 뭐 얘기들이 있을 수 있죠.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야 또 언더스탠딩 아니겠습니까? 네. 한쪽 편만 하면 재미가 없죠. 네, 어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준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후드티 사셨나봐요. 네, 오늘은 약간 젊어 보이는 그 네, 이거 실례인가? 샘플로 제가 언더스탠딩 한 건데. 후드티. 이거랑 좀 같은 옷입니까 지금? 야. 근데 그거는 기모가 없고 이거는 네. 기모가 있는. 야, 이거 같은 옷인데 분명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없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죠. 화면 빨리 전환해 주세요. 아, 진짜. 네. 네. 다들 그거 얼마짜리입니까? 야. 참. 네, 좀 다른 옷 같네요. 예.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하시는 건 뭐죠? 미국 부동산 이야기? 네.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그래 우리만 그런 거 아니야라고 조금 안심하실 수 있는 안심까지는 아니지만 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기사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 요즘 미국 주택 시장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 좀 눈에 띄는 정보들을 좀 몇 가지 요약을 좀 해드리면 미국의 요즘에 그 부동산 관련한 업종들 있죠. 뭐 중개인이라든지 리얼터, 뭐 대출 브로커라든지 뭐 감정사라든지 이런 업종들의 매출이 거의 뭐 한 80% 정도가 줄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수입원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8월 주택 매매 건수를 보니까 1년 전보다 20% 정도 줄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모기지 금리 있잖아요. 모기지 금리가 6.66% 정도까지 올랐는데 이건 이제 30년 고정금리, 30년 만기 고정금리인데 이 대출 금리가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최근에 저점보다 무려 거의 한 2배가량이 올랐다. 예.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최근 저점이 작년 이맘때일 텐데 1년 사이에 네. 집 살 때 물어야 하는 금리가 2배가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기존의 대출 고객들은 이 대출 갈아타기를 하지 않죠.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갈아타기 신청이 한 80%가 줄었고요. 요즘 같은 때 갈아타면 3%짜리 금리 버리고 6%짜리 금리 그러니까요. 내겠다는 누가 거니까. 갈아타겠습니까? 그러니까 80%가 줄었고 그리고 대출 브로커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감이 사라졌다. 그런 얘기들이 또 기사에 담겨 있고요. 예.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에버리지 레이트 온 30년 픽스트 레이트. 미국의 그 주택 담보 대출 금리 그래프예요. 와. 네. 7% 가까이 가네요. 올해 1월에는 3%였네요. 지금은 6.6이라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올해 주택 담보 대출이 48% 감소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요 기사거든요. 요 기사 보면 요즘 미국에서도 뭐 집을 사야 되나 아니면 뭐 월세로 살아야 되냐 이런 주제 고민들이 뉴스에서도 자주 다뤄지는데 요즘 상황이 이제 우리만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월세 대비 주택 담보 대출 이자 그래프거든요.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 숫자가 1을 가리키면 네. 집을 사서 그 집을 사서 이자를 내나 월세로 사나? 월세로 사나 똑같다는 뜻이고. 네. 그런데 월세 대비 네. 월세 대비 주택 담보 대출 이자 이자. 그 비율을 나타낸 그러나 건데 저게 1보다는 웬만하면 높네요. 네, 지금 여기 1.4 정도 되거든요. 아, 많이 높구나 요즘에는. 그럼 이 이자를 뜻은 물려면. 똑같이 집을 뭐 월세로 안 살고 대출 받아서 그 집을 사면 내야 되는 이자가 월세의 1.4배다. 1.4배다. 네, 그런 뜻이에요. 월세 100만 원짜리 집을 아예 내가 사서 이자 물려면 은행에서 돈을 다 빌린다고 치면 140만 원 내라고 그런다. 네. 그러면 집 사는 게 약간 차라리 월세 살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네. 물론 월세도 오르고 있죠. 네. 올랐고, 근데 그것보다 대출 이자가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1년 사이에 2배 올랐거든요. 야, 뭐 금리 미국 그렇게 올리니까요. 뭐. 네. 아휴. 그리고 이 기사도 한번 보실까요? 네. 이 기사를 보시면 이거는 영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사거든요. 영국 뭐 하여튼 주택담보대출 아예 멈췄다고 막 그런 기사도 봤어요. 네, 이제 분위기가 비슷해요. 네. 지금 지난 10년간 계속 상승했던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다. 그런데 이 영국의 상황은 그래도 조금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미국은 이미 대출받은 사람들은 대출 이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대개 주로 뭐 30년 고정금리니까 예. 새로 대출받은 사람들만 이자 부담이 크니까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인데 영국은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왜요? 왜냐하면 영국 주택 대출도 사실 고정금리이긴 한데 미국처럼 30년 이런 장기가 아니라 2년에서 5년 정도는 고정금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변동으로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금리가 이어지면 과거에는 좀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이제는 높아진 금리가 적용이 되니까 예.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조금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아, 영국은 그게 고정금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변동금리도 아니고 하이브리드네. 2년 동안은 고정 음. 뭐 이런 거네요. 네. 그리고 변동을 하고 일반적으로 그런 또는 그런 5년 동안은 상품이군요. 고정. 네. 그리고 요 그림도 한번 보실까요? 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 이 그래프는 영국인들이 그 소득에서 어느 정도 주택담보대출 그 원리금 상환에 쓰는가 아, 그런 비율을 왼쪽의 숫자는 퍼센트인 것 같네요. 네, 비율을 예상한 가처분 거예요. 소득 대비 10%나 15%쯤 내다가 네, 요즘에는 가처분 소득 대비 한 30% 내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요 내년에는 부분부터는 예상입니다. 내년에는 많이 낼 거다 더. 네, 지금까지는 뭐 한 20% 안팎이었던 그 비율이 거의 이제 40%까지 높아질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담긴 그래프죠. 그러니 이자 부담이 꽤 될 거다. 네. 아유, 부동산 시장 뭐 완전 미국도 다 죽겠네요. 미국, 영국 이런 이렇게 금리가 근데 많이 부동산 뉴스가 오르고. 네. 그래도 미국의 영국 언론들은 뭔가 통계도 갖고 오고 좀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는 왜 맨날 부동산 기사가 뭐 영끌족 잠 못 들어 뭐 혹은 뭐 영끌족 패닉 잘못 들어는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자고 나면 어기 빠져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지. 그래서 요즘 영국의 그 대출 금리가 설명드린 대로 2년에서 5년 그 만기 고정 금리인데 평균 한 6% 정도 예. 넘어섰습니다. 여기도. 네. 그리고 또 하나 기사 사진을 하나 보시면 요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영국 집값이네요. 네, 영국 주택 시장 관련한 기사인데 이것도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 영국은 안 그래도 불경기인데 매달 나가는 주택 대출 이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걱정이다. 뭐 다 이자 때문에 요즘 걱정이군요. 이자율이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자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도 집값이 굉장히 싸늘하게 식는 모양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올리면서 그랬다면서요. 부동산
대출 금리 올라도 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야, 물가가 중요하지 뭐. 누가 물어봤대요? 그래서 제 앞에 앉아 있는 담보대출 많이 받으신 한 기자님이 막 화내면서 집에 갔어. 집 있는 기자님인데. 네, 네. 어, 그래서 내가 뭐 한국은행 총재가 왜 집값에 저렇게 저렇게 뭐라고 하지? 하면서 화내면서 집에 가시더군요. 그래서 정부 정책 당국자가 네. 집값 좀 더 내려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그때는 집값이 올라갈까봐 불안한 거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 빚내서 집을 좀 사셔야 됩니다라고 네, 집값 네. 오를 겁니다라고 할 때는 떨어질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그래서 저도 지금 그 투자하고 있는 것 중에 네. 아무리 그러니까 미국 투자하고 있는 것 중에 주식 시장에서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플러스였던 게 주택 관련 종목이었거든요. 아무리 4%가 떨어져도 플러스였어요. 예. 플러스였다는 건 수익률이 수익률이. 예. 주가 잘 안 내리더라. 네, 안 내리고 이렇게 네. 플러스 5 지금 자랑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지금? 네. 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어. 손해로 지금 손실로 전환을 하는 상황이 주식시장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몇 가지 그 관심 종목 중에 네. 리츠들이 있거든요. 네, 리치 맞아요. 요즘 되게 안 좋아요. 근데 리츠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많이 빠졌죠. 리치 많이 빠졌죠. 리츠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금리 그게, 비용이 높아졌다 그래서 많이 빠졌습니다. 부동산도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미수 신용 터지면서 리츠를 팔아서 메꾸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요즘 뭐 좋은 게 없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영국도 싸하다 부동산 시장. 네, 네. 그런 뉴스가 있었고 이제 또 하나는 요 기사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예.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기사인데 네. 요거는 뭐 들어보신 얘기들을 이제 다 종합한 얘기긴 한데요. 독일의 지원책, 그 에너지 지원금, 그 지원책이 가난한 EU 국가들과의 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니까 연대를 불러일으켰다고요? 그러니까 독일이 지원책을 내세우니까 나머지 좀 아. 어려운 국가들이 독일 빼고 다 모여봐. 자기네들끼리 야야 우리 독일 저거. 아. 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고 이게 지금 독일이 내놓은 에너지 지원책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코노미스트에서 지금 독일이 내놓은 에너지 지원 정책을 두고 유럽의 상황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유럽에서 뭐 푸드뱅크 있잖아요. 그 가격 굉장히 저렴하게 복지 차원에서 내놓은 식료품점 있죠. 그 푸드뱅크 앞에서 사람들이 그 지원을 받으려고 줄을 쫙 이렇게 서고 있는데 네. 갑자기 BMW를 탄 백만장자가 오더니 그날의 식량 공급량을 제가 다 먹어서 이제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그런 상황이다. 그 BMW를 탄 백만장자는 독일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돈 많다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저렇게 EU와 이렇게 합심을 안 하고 에너지 보조금을 뿌리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지난달에 독일이 어떤 자국의 뭐 안정적인 에너지 가격 그리고 경제 상황을 좀 유지하려고 2천억 유로 규모의 에너지 지원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패키지. 근데 이게 요 나머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엄청 욕을 먹고 있는데 왜냐하면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사실 뭐 돈이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독일만큼 했겠죠. 그런데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떤 대책이 있을지 막 고민을 하면서 단결력이 막 높아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독일이 갑자기 나 혼자 한번 살아보겠다고 에너지 지원금 정책을 굉장히 큰 규모로 낸 거예요. 이게 한 GDP의 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부채로 뭐 영국처럼 뭐 이렇게 부채로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뭐 기업들에게 뭐 횡재세라든지 세금 걷어서. 네, 뭐 잉여금을 뭐 가져가 기부금처럼 받는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뭐 하는 방식도 포함을 해서 좀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지원을 해보겠다. 가정과 기업에 지원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다 같이 유럽은 다 같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인데 네. 돈 많은 독일만 보조금을 많이 뿌리니까 네. 국민들이나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옆 나라들은 배가 아프더라. 그렇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시면 네. 이해가 더 가거든요. 이게 보시면 요게 헷갈릴까봐 제가 이걸 안 하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독일이 얼마나 네. 에너지 지원 정책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독일 정보가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인데 네, 하늘색. 네, 기업과 가정에 제공하는 에너지 보조금, 재정 지원 이런 거 예전 거부터 사실 다 합치면 한 3천억 유로 정도 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영국 옆에 있는 국가들 여기 두 개 있죠? 예. 요게 지금 이탈리아고요. 요게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하늘색은 다 유로존인데 네. 나머지 유로존은 저 왼쪽에 다 모여 있는데 네. 독일만 저 오른쪽에 혼자 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요거 이 둘의 2배예요. 네. 여기가. 와. 그러니까 다른 유로존 국가들하고 뭐 합치면 거의 지원액의 최소 3배는 독일이 혼자서 하고 있다. 아, 근데 저는 저 그래프에서 오히려 독일은 저 지원금은 오른쪽 X축이 돈의 액수잖아요. 예. 액수는 뭐 엄청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유럽 국가들이 놓여 있는 것보다 한 6배 많은데 GDP 대비 그 패키지 금액의 비율은 뭐 한 기껏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일이 경제 규모가 크니까 워낙 크니까. 그쵸. 맞아요. 워낙 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나머지 국가들이 그렇게 불만이냐 음. 하면 나 홀로 이렇게 부러워만 하면 오케이. 부러워만 하면 오케이인데 이 유럽의 단일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그 스페인의 철강 회사가 있고 독일의 철강 회사가 있는데 예. 독일은 기업과 가정에 지원금을 주잖아요. 예. 그러면 공장이 지원금을 받으니까 조금 더 싼 가격에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겠죠. 야 보일러 좀 더 틀다 춥다 야. 아하. 그러면 물건을 싸게 생산하면 소비자한테 가는 가격도 낮아지겠죠. 그러면 독일 철강과 스페인 철강 회사 중에서 스페인은 그런 지원을 못 받고 있으니까 비싼 가격에 물건을 생산하게 같은 되잖아요. 이유인데 사실상의 보조금처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거래처가 끊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싼 독일 걸로 몰려가니까. 그 이 그럴 수 시장의 상도덕을 어기는 독일이다. 어. 이렇게 되는 거죠. EU 연합의 정신을 해치는 일이다. 언제는 뭐 한민족이라고 그러면서 언제는 독일만 주고. 아 그거는 항의할 만하네요. 네. 어. 그리고 뭐 12월 정도에는 뭐 가정과 기업의 전기세를 대신 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예. 얘기까지 들려오기도 하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뭐 안 해주고 싶어서 못 하나? 야 해주고 싶은데 못 하는 거지? 뭐 이런 불만이 나오는 독일도 거죠. 그냥 막 짝짝 갈라지는 소리가 막 들리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 독일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주면 독일 국민들은 예. 에너지 덜 아낄 거고. 그렇죠. 그럼 에너지 더 수입해다 쓸 건데 네. 그 에너지가 내비뒀으면 다른 유럽 국가들한테 갈 에너지인데 그렇지. 그러면 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오르겠죠. 오르니까 어.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몰래 네. 사이 좋으려면 뭐 곡간이 넉넉해야 사이가 좋은 거지. 서로 힘드니까 그냥 야. 막 갈라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또 요즘에 유럽에서 단체로 논의가 되고 있는 대책 중에 하나가 가스 가격 상한제도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담합을 하자 예. 이런 건데 얼마 이상 사오지 말자. 이건데 괜히 이런 일을 시도했다가 야 러시아 괜히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그럼 나 아예 안 팔아라고 해버리면 어떡하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독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스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이걸 좀 반대하고 있어요. 예. 뭐 독일, 뭐 오스트리아, 뭐 네덜란드 정도는 가스 가격 상한제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하고 있죠. 그냥 돈 있으면 그냥 사다 쓰자. 뭐 이렇게 요란스럽게 불매 운동을 하고 그러냐. 돈 있는 친구는 그럴 수 있지. 그렇지. 뭐 돈 없어? 네? 아니 좀 그냥 사 먹으면 안 돼.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래? 뭐가 문제인데? 그런 거죠. 야. 좀 몰라긴 몰랐네. 그런 날도 있고 그렇지. 그럼 그렇지. 뭘 그걸 그럼 시끄럽게. 그러고 그래. 왜 그런데 왜? 기분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또 이어지는 네. 뭐 비슷한 유럽 얘기 중에 하나가 네. 그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얘기도 또 있어요. 그래? 그거는 1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그건 그렇게 나중에 했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분만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도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